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상 외로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로 시장의 흐름을 종잡을 수가 없죠. 오늘도 생각보다 코스피의 흐름이 양호했었고 1%의 상승과 함께 이번 주는 265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도 밀리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결과적으로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0.4%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850포인트를 돌파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은 반도체 흐름에 양호했던 것 같고,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또 자동차 관련주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크게 급락한 종목 없이 오늘 코스피는 대체적으로 양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크게 급락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다음 주는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소폭이지만 오늘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다시 이틀 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는 4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같이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다면 오늘은 다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B금융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KB금융, 하나시스템, 대한전선, 기아. 그래도 SK하이닉스를 가장 독보적으로 많이 매수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 HD현대중공업, 기아,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0.6%로 마감이 되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5%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 가까이 밀렸었죠. 자,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제 나스닥의 장중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2%에서 출발했었고, 그리고 한때는 마이너스 2.3%까지도 내려갔었거든요. 하지만 시가가 거의 저점이 되었고 종가로 가면서 생각보다 낙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0.6%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빨간 양봉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반도체도 시가는 좋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2%의 상승이 나오면서 전날의 파란 음봉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지수를 보더라도 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시가보다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불안정한 움직임은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쯤에 있는 FMC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못해도 다음 달 초까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플러스 1%, 대만도 플러스 1.6%, 중국 증시도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나스닥의 선물 지수도 빨간 양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 밤에 미국 증시도 한 차례 빨간불로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한 만큼 출발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마무리도 좋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는 출발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긍정적인 마무리까지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내일 아침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의 출발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잖아요. 나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2% 급락으로 출발했었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이걸 주목해보자고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예상을 했던 것은 2.4%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수치의 변동이 있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 그 정도의 변동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는 예상치를 한참 밑도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다. 그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왜 금리 인하가 지연될까? 바로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경기마저 좋다면 굳이 금리 인하를 내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었는데 어제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동시에 발표된 데이터 중에 하나가 1분기 PC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런데 1분기의 예상치는 3.4%였다면 전체적으로 3.7%가 나오면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3월 PC 지표, 어제 발표된 것은 1분기예요. 그런데 3월 PC 지표는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1분기의 PC 지표가 발표된 만큼 어제 3월 PC 지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GDP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PC 지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다는 것은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충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물가는 계속 뛰고 있는데 GDP 성장률을 보신 것처럼 경기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의 출발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많이 만회를 했지만 이런 노이즈가 단기간에 종식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FMC라든지 최소한 다음 달 초까지만이라도 시장의 노이즈가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는 어제와 오늘처럼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국채 수익률이 크게 증가를 했죠. 이때 한 차례 크게 튀었었고, 또 3개월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제가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마 작년 가을쯤에 4.99%인가? 그쯤이 최고치일 거예요. 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시장은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이죠.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 또 알파벳은 처음으로 배당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알파벳은 11% 급등이 나왔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두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뜯어서 본다면 두 기업 모두 클라우드 관련 기업이에요.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 부분의 실적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AI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다소 좋지 못했지만 시간에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자, 그런 부분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로 하여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3%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시가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었죠. 한 차례 큰 장대 양봉이 나온 만큼 직전 저점 75,000원 정도,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 내에서는 비중을 조금 담아볼 수도 있는 위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처럼 변동성은 충분히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영상 댓글을 보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삼성전자의 비중을 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반도체 업종은 국내 시가총액 비중에 있어서 무려 4분의 1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면 결코 국내 시장의 흐름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두 개 종목의 주가 흐름을 참조해보는 것도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 나아가서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 그런 것들을 참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다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지만 미국의 많은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국내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불안정한 시장들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불안한 움직임을 조금은 잠재울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해서 그 노이즈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그 노이즈가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이번 주도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